2020학년도 5월 21일 국어 영역, 독서 영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문제 출제자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으며 이 동영상의 저작권은 우락교 류티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 영역 정말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독서 영역도 화법과 작문처럼 학생들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문제를 먼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문을 먼저 봐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을 하는데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본문 먼저 보시면 뭐뭐가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잘 못해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자사고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빅뱅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부분에 밑줄을 쳐놨는데 그게 빅뱅을 나타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답을 찾았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즉, 글을 얼마나 잘 읽고 그것을 얼마나 짝 맞추기를 잘해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지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학 지문은 유체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이런 메모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거나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유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사용되었다? 정의의 방식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거나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무엇이? 입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대적인 위치가 쉽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선택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완전히 똑같이 이 문장 그대로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뭐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쉽게 변하며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것을 유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이건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요. EBS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를 합쳐서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의 운동 원리를 다루는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셔야 돼요. 이 글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면은 응력이 나오고 점성이 나와서 글이 천천히 전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응력이 나오면 응력에 표시를 해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성을 찾아야 되겠죠. 점성을 찾았더니 요 아래에 있죠. 점성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응력이랑 점선이랑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으면은 앞으로의 글에서 만약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글을 더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나온 이 점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A와 B 중 하나를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뒤에 나온 것을 가지고 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글을 읽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쓰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응력이란 어떤 물질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 굉장히 중요한데요.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이 제시됐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얘는 뭐냐면 외부의 힘의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글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B에서 A로라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택지는 틀렸다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아까 어떤 방향이 나왔어. 아까 어떤 방향이 언급되었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쉽게 떠올릴지 모르겠지만요.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방향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응력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방향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대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기 방향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응력이기 때문에 뭐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게라든지 이런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누는구나. 그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전다 능력이라고 한다. 유체는 이러한 전다 능력이 작용할 때 그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형된다. 이때 유체가 변형되는 양상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체는 변형을 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다? 점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문제 출제의 초점은 뭐냐면요. 표면과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하지 않다는 식으로 만약에 서술이 되어 있으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응이라고 바뀌어 있거나 뭐 따른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잡을 것은 뭐냐면요. 항상 어느 부분에 메모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반대 방향, 반대되거나 상대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에 상대적인 표현이 있으면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르게 서술을 해서 어,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서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 단어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적인 단어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선택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채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의 실험과 같이 매우 넓은 두 평행 평판 사이에 어떤 유체가 들어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래서 어떤 가정 또는 사례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때 평행 평판 중 아래쪽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평판이고 고정 평판이고 위쪽 평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위쪽 평판에 P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위쪽 평판이 P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된다. 위쪽 평판의 운동에 따라 평판 사이 유체에는 전달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보시죠. 위쪽 평판의 운동에 따라 평판 사이의 유체에는 전달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유체는 연속적으로 그 모습이 변형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후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유체는 연속적으로 그 모습이 변형된다. 즉, 응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위쪽 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위쪽 평판과 동일 속도로 이동하고 고정 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체가 지닌 점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었죠. 응력에는 점성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의 속도는 고정 평판으로부터 위쪽 평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자, 거리에 비례하여, 비례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비례? 거리에. 그래서 거리 부분이 만약에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거나 비례 부분이 반비례로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지는 틀렸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 그런데 그림에서 전단 응력이 증가하게 되면 유체 입자들의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체의 변형이 커져 전단 응력에 따른 시간당 유체가 변화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전단 변형력도 커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계산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사용을 할 거냐면은 얘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 식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식을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에서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을 수치하여 표현한 값으로 유체마다 고유의 값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체와 상관없이 만약에 유체와 상관없이 점성계수가 동일하다. 점성계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느낌이 살짝 오시나요? 이러한 점성계수의 특징 때문에 전단 능력이 일정하다면 가정이죠. 전단 능력이 일정하다면 점성계수에 따라 전단 변형률은 달라지게 된다. 단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온도의 변화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온도 변화는 100% 시험에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지 안 다른지와 같은 선택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한편 점성계수가 전단 능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를 특이한 애죠. 뉴턴 유체다.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래요. 그러니까 뉴턴 유체가 만약에 자, 선택지 1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뉴턴 유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일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변한다. 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이거 100%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이한 애들은 선택지로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쉬워요. 답이 딱 보이거든요. 뉴턴 주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성계수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 변형률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자, 전단 응력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한다. 전단 변형률도 증가한다. 이를 전단 변형률을 가로축을 하고 전단 응력을 세로축을 하는 그래프로 나타나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어떤 형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대요. 이때 기울기는 점성계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점성계수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죠. 이와 달리 비뉴턴 유체는 이제 대조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대조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서술상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겠죠. 전단 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점성계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단 변형률과 전단 능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변하는 무슨 형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뉴턴 유체는 전단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감소하는 전단 회학 유체와 전단 농후 유체가 있대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단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전단 농후 유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전단 변형률이 또 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전단 변형률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또한 전단 능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항목 응력이라고 지칭이 되는 일정한 전단 능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빙햄 유체가 있다. 빙햄 유체. 얘 특이하죠. 뭐를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단 희박 유체와 전단 농후 유체에 비해서 빙앱 유체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거죠.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끝나게 돼요. 그럼 글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앞부분에서는 응력과 점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뿐이죠. 여기는 출제 확률이 솔직히 말하면 좀 낮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기본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계산 문제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 온도의 변화 부분 언급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리에 비례한다 같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난이도 중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상정도의 난이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그리고 빙앱 유체, 전단 희박 유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서는 뉴턴 유체랑 비뉴턴 유체를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 희박 유체, 전단 농후 유체, 빙앱 유체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두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기서 한 문제, 뭐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은 어떻게도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뉴턴 유체와 관련해서 조금 쉬운 문제 하나 출제되고요. 그다음 비뉴턴 유체와 관련해서 요 전체 내용 합쳐서 한 문제 출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난이도 중정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찾으라고 했는데요. 전단 응력이 작용하면 유체 형태는 변형된다. 전단 응력과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합쳐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합쳐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력과 점성의 개념으로 유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라고 지금 1문단 있는 거잖아요. 1, 2문단. 그다음 점성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요 상호작용 문제 어디에 났었죠? 상호작용 내용? 자, 찾아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상호작용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래요? 요게 나와 있죠.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을 해드릴 텐데 여기 상호작용이 나와 있어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맞다 틀리다. 3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전단 능력은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시험지 펼쳐놓고 있으시죠? 시험지 펼쳐놓고 있으시면은 제일 첫 번째 부분 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응력이라는에서 나온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부의 힘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선택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뭐다.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실험 설계 부분 나오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뉴턴 유체다. 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뭐가 나왔었어요. 제가 뉴턴 유체 한 문제 단독으로 출제하고 비뉴턴 유체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럼 뉴턴 유체 핵심은 뭐였어요? 네, 점성 계수가 네,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조건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능력이 증가한다면 전당 변형률은 증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변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었죠. 점성계수는 일치한다. 그래서 만약에 2번을 선택해서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비문학을 읽을 때.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이 같다면, 전단 응력이 같다면이에요.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군. 아까 그 식 한번 다시 가져와 볼까요? 전단 응력은 무엇과 동일하다? 점성계수와 전단 변형률을 곱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가 일치한다? 전단 능력이 같다라면은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지금 A는 전단 변형률이 어때요? 10이죠. 근데 B는 전단 변형률이 20이죠.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단 응력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점성계수가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2x고 얘가 x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죠.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가 크다면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겠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전단 변형률이 동일하잖아요. 얘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얘가 동일한 상황이라면은 점성계수가 더 큰 애가 더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 보시면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B와 C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점성계수가 같다면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이 더 크겠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C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C가 20이고 C가 10이고 B가 20이잖아요. 그러면은 점성계수가 같대요. 그럼 XX 이렇게 같으면은 무엇이 더 크겠어요? 얘는 지금 20x고 얘가 10x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요? B에서 사용된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좀 중요한, 이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상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유체 A와 B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B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아까 곡선은 뭐였어요? 곡선과 직선 나타냈었잖아요. 곡선은 뭐였어요? 곡선은 비뉴턴이죠. 직선은 뭐였어요? 뉴턴이었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A는 점선 계수가 변하는 유체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A는 전달 능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유체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전달 능력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전달 능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B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뉴턴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얘가 뉴턴 유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저는 약간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17번에서 이미 뉴턴 유체에 대한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뉴턴 유체가 17번 문제 보시면 17번에서는 이 뉴턴 유체가 뭐다, 점성계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 데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뭐가 살아남아 있어요? 뉴턴 유체 정보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 유체와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서 출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온도가 변화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까 온도 얘기 나왔죠. 그럼 앞으로는 온도가 절대 언급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는 딱 한 번 이 선택지에서만 언급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한 개짜리는 정보 하나는 이제 선택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정보 하나짜리는 선택지 하나다. 정보가 한 번만 언급이 됐으면 선택지가 한 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달 능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달라지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뭐였어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무엇이냐면요. 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점성에 이런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전달 능력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데 점성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점성 계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뉴턴 유체는 점성 계수가 전단 능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B는 전단 능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 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유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도 지금 거의 그대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3점 문제로 할 수는 없죠. 이거랑 17번을 비교해보면 17번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안 나온 건 뭐예요? 진단 희방 유체? 전단 희방 유체죠. 전단 희방 유체, 그 다음 전단 농후 유체, 그 다음에 빙엠 유체. 안 나왔죠. 그럼 이 중에서 보시면은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일정한 힘 이상이다. 그러면 이 일정한 힘 이상 무슨 유체? 빙엠 유체죠. 그럼 이제 다부분에 빙엠 나와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 3, 4 안녕. 그 다음 이제 어떤 단어 나와줘야 된다. 항복응력. 이 단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보셨어요? 20번은 따로 풀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과학 거의 몰라요. 지금 보시면 뭐 전단 능력인지 진단 희박인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국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사회 지문, 인문 지문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 쉬셨다가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